안녕하세요. 김비트의 코인 생존기입니다. 데일리 영상 시작합니다. 일단 영상에 앞서서 내일 특별 영상이 올라가니 많이 참고해 주시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매주 주말 특별 영상을 토요일마다 올리고 있는데 어느덧 꽤 많은 영상이 올라가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기에도 매우 좋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경기 침체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9년도와 20년도 이제 경기 침체라고 하긴 좀 그렇고 경제 위기라고 보는 게 좀 맞을 것 같은데 그런 상황들이 있었죠. 2009년도는 리먼 브러더스 2008년도의 사태와 서브프라임 모기지로 인해서 2009년도에 경제 위기가 왔었고 2020년도 4월은 이제 3월 달에 코로나 때문에 이제 모든 자산 시장이 떨어지기도 했고 또 여러 가지 정책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가게들이 힘든 상황에 놓였던 2020년 4월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보시면 여기 같이 보시면 화살표 보실게요. 9년도에 3월 그리고 20년도에 4월 22년도에 11월을 말하는 건데 이거는 사실 근데 경기 침체 뭐 사이클의 고조 이런 걸 얘기를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렇게 보기보다 주가를 얘기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경기 침체는 사실 지금 알 수 없는 상황인데 여기서 노벰버 22년 작년 이제 11월을 얘기하는 거는 주가의 저점을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전에 이 20년도 4월 달도 마찬가지고요. 어쨌든 현재 굉장히 이 투자자들의 심리가 매우 경기 침체로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심리대가 사실 반대로 생각하면 저점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이제 저점에서 벗어나서 장이 좋아지는 쪽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의 경기 침체는 여기 점선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보이시죠? 그 전거를 이제 대충 봐볼게요. 이제 초록색은 80년도, 그리고 검은색은 81년, 2년, 뭐 90년, 91년, 파란색은 01년, 갈색은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07년에서 09년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들이 거의 다 비슷해요. 주기가 경기 위기와 침체가 오는 과정이 거의 뭐 그 과정에서 이제 가계당 순자산 각각 집마다의 돈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쉽게 생각하면 그 자산이 떨어지는 속도가 보통 뭐 마이너스 11에서 0까지니까 12개월 거의 1년 정도가 걸려서 돈이 아작이 나기 시작해서 이제 07년 09년 같은 경우에 경제 위기가 빡세게 왔으니까 갑자기 여기서 또 이제 6개월 동안 엄청나게 자산이 떨어지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뭐냐? 지금은 뭐 초스피드로 경제 풍파를 맞았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왜 초스피드로 맞았냐? 금리를 핵 스피드로 올렸다. 그래서 많이 힘든 상황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는 금리 인상하면은 뭐 되게 간단하게 보면 뭐부터 볼까요? 저희 금리 시중 금리가 또 인상이 되니까 대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또 주택담보대출이 좀 빡센 나라고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보통 주택 살 때 다 담보대출 받으시잖아요. 그거를 갚아가는 과정에서 자기 월급에서 원래 뭐 50% 30%만 내면 됐었는데 금리가 너무 올라서 받은 월급에서 뭐 70% 이상을 내야 한다든가 남은 30%로 생활을 해야 되니까 또 소비력이 그만큼 떨어지는 거고 소비력이 떨어지니까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힘들고 자영업이 힘들어서 공실률이 증가하게 되면 건물 가격이 떨어지고 이런 엄청난 여러 가지의 그런 파생 효과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자동차가 아마 2020년도에 금리를 좀 잘 썼다라고 하면 21년도까지 운용 리스, 금융 리스에서 한 2%대에 끊을 수 있었으면 지금 한 7% 8% 나온다 하거든요. 그러면 그냥 애초에 물건 자체가 굉장히 비싸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수요가 또 떨어지겠죠. 등등 여러 가지 정말 많은 금리 인상 하나로 가져올 수 있는 경제 변화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금리 인상을 핵 스피드로 빠르게 올렸기 때문에 사람들의 자산이 초 스피드로 박살이 났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또 이제 금리가 빠르게 올랐고 사람들의 자산이 빨리 떨어졌으니까 침체도 빨리 맞고 반등도 빨리 할 수 있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연준이 원한 것은 물가를 잡기 위함이었고 그게 맞아 떨어지고 있으니까요. 자, 이 자료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 자료는 이제 2월 달에 있는 25bp 그러니까 0.25 금리 인상과 아마 3월 달에 또 0.25를 인상하게 되면 금리를 동결하는 구간이 있을 것이고 23년 11월까지 동결하다가 인하를 시작해서 24년 내내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건데 그에 대한 자료는 되게 많은 게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최근에 또 구글에서 일자리 감축시킬 거고 뭐 어쩌고 저쩌고 되게 많은 얘기들이 나오는 거는 여러분도 아마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자리가 줄어들고 경기가 침체로 가고 있고 수요가 없고 그러다 보니 물가 상승률, 인플레이션율은 조금씩 잡혀가고 있고 이미 연준에서도 어느 정도 고점을 찍었다고 보고 있으니 24년도는 그럼 다시 좀 경기 부양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 금리 인하할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
조금 더 재밌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이거를 예측한다는 게 웃기기도 한데 이 금리 인상을 예측하는 이유는 예측할 수 있는 자료가 있기 때문이고 똑같은 자료를 보고 사람마다 자료를 분석하는 게 달라요. 그래서 누구는 0.5를 올릴 거라 보고 누구는 0.25를 올릴 거라 보고 뭐 이런 여러 가지 현상이 발생하는데 이건 자랑입니다만 김미트 팀은 이런 자료들이 나오기 전에 과거의 데이터들과 수많은 확률을 대입해서 2월에 0.5로 올리면 끝일 것 같습니다. 혹은 2월에 0.25 올리면 3월에 0.25 올리고 끝일 것 같습니다. 라고 말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말을 해서 이제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어쨌든 그래서 꽤나 이제서야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걸 보면 좀 재밌다는 생각이 들고 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든 이제 금리 인상 얘기가 일주일 코앞으로 다가왔네요. 이거는 이제 개인 소비자 물가 지수인데요. 우리는 PCE라고 부릅니다. 근데 보시면 이제 전년 대비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엄청나게 떨어진 게 2022년 11월 달로 보면 좋겠네요. 이에 따라서 오른쪽에 금리를 아마 이제 지금이 4.5%니까 4.5 혹은 4.75 네 맞죠? 4.75 이러면은 안 올리거나 0.25 올리는 확률이 99.6%로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보통 이렇게 되면은 금리를 0.25 올리는 거다라고 해석을 하긴 해요. 동결이라고 보지는 않고요. 그래서 99.6%의 사람들이 혹은 기관들이 이 금리를 0.25 올리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다. 최근에 이게 거의 다 맞았거든요. 이렇게 높은 수치면 거의 다 또 맞아요. 그래서 아마 0.25로 올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점점 차트 쪽으로 넘어가야겠죠.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얘기인데요. 여기에 보면 23K, 그러니까 23,000달러 정도에서 60빌리언 달러의 청산이 있었는데 청산이 있었다기보다는 청산이 될 예정이었는데 이거를 사냥하기 위해서 비트 가격이 위아래로 요동을 현재 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보통 청산 맵에 어떤 청산되는 금액이 큰 쪽으로 단기적으로는 움직이는 가능성이 꽤 높아요. 일부러 청산을 시키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왜 우리가 주식에서도 개미 태우지 않는다 이런 얘기 하는데 그런 것과 유사하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청산이 많이 된다는 건 개미는 아니지만 더 큰 세력이 더 작은 세력을 죽이기 위한 과정들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따라서 이제 비트 자체가 위아래로 좀 요동을 치긴 치는데 그 갭이 또 크진 않아요. 막 10% 위아래, 20% 위아래 이런 건 아니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꽤나 중요한 내용이 또 뒤에 차트에 있을 것 같은데 영상 차트 부분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지금의 이 패턴, 하락과 상승 패턴이 이게 왼쪽 현재고요. 오른쪽이 좀 웃기지만 2013년도부터 15년도 이후에 반등 장세예요. 그러니까 뭐 기간적인 차이는 조금 있을 수 있으나 차트의 모양 자체가 좀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21년도에 떨어지다가 이제 데드캣 바운스라고 데드캣이 표현이 조금 그런데 죽은 고양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반등을 제대로 하는 게 아니라 반등하는 척하다 다시 죽는 거를 데드캣이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떨어지고 여기서도 반등하는 척하다 떨어지니까 또 데드캣, 여기서도 데드캣, 이게 FTX 사태 되죠. 예,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됐는데 이제는 지난 실패한 반등에서 이 고점 부분을 넘어서 가기 때문에 진짜 반등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라고 아마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뭐 저희도 계속 그렇게 봤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13년도 보시면은 13년도도 마찬가지로 데드캣 다음에 뚫는다 하면서 뚫었어요. 뚫어서 이제 장세가 다시 추세가 변환이 된 건데 지금이 되게 비슷한 상황이라면 오른쪽에 이 차트를 대입을 하게 된다면 아마 5월 달에도 상승하고 5월에서 조정을 주고 뭐 이건 저희 채널이랑 좀 비슷하네요 의견이. 그 다음에 횡보를 좀 하다가 24년도가 오기 전에 그러니까 반감기가 오기 전 해부터 거의 올해 말부터 해서 3, 4분기에 오르기 시작하고 다시 4분기에는 좀 떨어졌다가 24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상승할 거다라는 이제 그거를 13년도에 있었던 하락장, 15년도의 반등장을 통해서 우리는 예측할 수 있다라는 건데 뭐 이거는 언제까지나 그냥 진짜 예측이에요. 확률도 아니고 그냥 같은 그림 찾기 한 겁니다. 그래서 누가 이렇게 가져온 건데 나쁜 얘기는 아닌데 희망회로 돌리기엔 또 좋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진짜 비트가 뭐 모르죠. 이렇게 가는 와중에 정말 이런 차트를 비슷하게 만들기 위해서 어떤 과정 속에서 ETF 현물이 승인된다든지 뭐 등등의 되게 많은 이슈가 또 탄생할 수 있으니까요. 자, 그리고 이제 차트로 넘어가기 전에 아까 전전 보면은 이제 소비자 물가지수 오늘 이거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오늘 10시 반에 발표예요. 미국에서 소비자 물가지수가 전년 대비 어떻게 지금 변화하고 있는지. 그래서 이게 낮으면은 또 물가 자체 사람들이 소비를 좀 안 한다는 얘기니까 또
또 시장에 좋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10시 반에 보고 내용에 따라서 또 그때 당시 비트 가격에 따라서 바로바로 올릴 수 있으면은 영상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로 넘어가 볼까요? 자, 비트코인 일봉부터 함께 보실게요. 이걸 보면은 이제 장기 추세선을 넘어서 장기 저항선을 넘은 거죠. 쉽게 말하면 장기 저항선을 넘어서 횡보 중에 있고, 저희는 뭐 크게 조정을 보지 않았었잖아요. 계속 관점을. 근데 이제 같이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거를 사실 횡보라고 보는 게 전 맞다고 보거든요. 이 구간이 뭐 15% 20%의 구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 횡보 속에서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냐. 일단 RSI 자체는 일봉상 하락 다이버전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격은 조금 올랐는데 보조 지표는 아래로 떨어졌잖아요. 이 왼쪽 대비 오른쪽이. 그죠? 그래서 이 저항선이 형성이 됐으면서 동시에 하락할 수 있는 확률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정이 좀 오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MACD라는 저희가 보는 지표 중에 하나인데, MACD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 파란색 선이 위로 올라가 있고 노란색 선이, 주황색 선이 좀 아래에 있는 게 골든 크로스 형태로 장세가 좋음을 나타낸다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둘이 이제 뽀뽀를 하려고 하죠. 그 다음에 파란색이 아래로 떨어지면은 후행 지표라서 조금 애매한데 장세가 조정이 올 수 있다라는 걸 미리 얘기하고 있긴 합니다. 근데 장세가 강세일 때는 어떤 일이 발생하냐? 요게 맞닿았다가 다시 이제 파란색 위로 치고 올라가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그래서 이게 뭐 정확한 지표도 아니고, 물론 RSI도 정확한 지표는 아닙니다. 근데 이걸 통해서 이런 것들과 뭐 추세선, 거래량 등등의 수많은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같이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냐? 보면은 이제 일봉상에서의 이 횡보 구간에서 이 저항선, 과거 저항선을 리테스트 할 수 있다. 그러면 어디까지 떨어질 수 있냐? 22,000의 극 초반대, 22,000과 22,100달러, 200달러 사이까지 단기 조정이 올 수 있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영상을 찍으면서 원화가 아니라 달러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2022년도만 보더라도 금리 정책 때문에 미국의 달러가 한국의 원화 환율이랑 엄청 차이가 났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래를 제일 많이 하는 건 어쨌든 바이낸스에서 달러로 거래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코인베이스를 통해서 달러로 거인을 죄송합니다. 비트 거래를 한다든가. 결국 이제 달러가 이 시장에 되게 지배적인데, 지금 아마 90% 넘는 거래량이 달러로 일어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차트는 달러로 보기에 가장 좀 정확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업비트의 원화는 달러의 환율에 또 지배를 받잖아요. 그래서 뭐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달러가 환율이 거의 원화로 봤을 때 1달러에 1,150원부터 시작해서 1,450원까지 올라가니까, 같은 달러의 가격이어도 비트가 원화로는 뭐 30-40%의 차이가 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업비트가 아닌 이 바이낸스 달러로 저희가 보고 있다는 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건 되게 간단한 게, 저희가 아까 방금처럼 이제 조정 오면 22,000에서 22,100달러, 200달러 이 정도가 좀 적절해 보입니다라고 말하면 네이버에 22,100달러라고 치면 바로 환율로 계산되니까 그렇게 조금 수고스럽더라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비트는 일단 그런 상황인데, 이게 굉장히 웃긴 게 주봉이 되게 중요해요. 지금 주봉이 되게 보면은 이제 지지난주에 21%가 올랐고, 물론 더 올랐었는데 마감까지 계산하면요, 시작부터 지난주에 8.8%가 올랐습니다. 근데 이번 주에는 그냥 거의 횡보 수준이죠. 지금 금요일이고, 오늘 PCE 발표에 따라서 나스닥이 좀 바뀔 수 있고, PCE 발표에 따라서 주말 장세가 변할 수 있긴 한데, 어쨌든 위아래 요동이 있었지만 지금은 거의 제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어떠한 형태냐? 횡보를 해줘야만 하는 형태이긴 해요. 그러니까 보면 제가 비슷하다고 보고 있는 자리가 이런 자리인 건데, 여기서도 3주의 횡보가 거의 있었거든요. 위아래의 어떤 갭 차이 있었지만, 이게 이제 전에 25%가 오르고 나서 26%가 거의 오르고 나서 3주 횡보하고 다시 오른 건데, 저런 모양을 이제 올 거라고 가정을 하고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가정에는 또 수많은 근거가 있는데 그거는 조금 생략하고 다음 영상에서 올리도록 할게요. 따라서 어쨌든 현재 이 횡보는 매우 정상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 이유는 첫 번째는 일단 이 저항선을 넘고 나서 힘이 좀 빠질 수밖에 없어요. 이만큼 저항선을 넘고 나서 또 추가적인 상승하면 좋겠지만, 어쨌든 지난주에 저항선을 몸통으로 저항을 맞았고 이번 주에 완벽히 뚫어줬으니 리테스트를 하는 겸 또 횡보를 해주는 게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돼야, 주봉에서 횡보가 좀 돼야 이 지표 자체도 과열이 안 되고, 일봉에서도 횡보가 좀 되면서 조금씩 조정을 줘야 이 과매수, 그러니까 시장이 좀 과열되어 있다는 지표를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이런 걸 보고 매매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아마 매매 이걸로 많이 하시잖아요. 그리고 좀 자기가 매매를 잘 한다고 하는 사람들도 결국 이런 것들을 의존하기 때문에, 이런 걸 시켜줘야 다시 시장이 상승할 때
시장이 과열이 아니니까 좀 사볼만 하네, 이런 매수 심리가 불러 일으켜지거든요.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횡보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제 오더 블록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매물대라고 하는데, 월봉상에 7월과 8월, 22년 7월과 8월에서의 이 월봉 몸통 시작과 마감, 그리고 이제 9월 달에 월봉에서의 꼬리, 위에 꼬리 부분이 지금 현재 이번 달 1월 달의 꼬리 부분인 23,000원, 거의 뭐 300 부근이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항을 맞는 게 어찌 보면 이번 달에는 수순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따라서 다시 23,300을 넘고 고점이 23,800이었던 것 같은데, 맞네요. 23,800, 이 위에 고점까지 가는 거는, 이걸 넘는 거는 2월이 돼야 되지 않을까. 2월엔 또 무슨 일이 있냐? FOMC가 있다. 그래서 금리 발표에 따라서 장세가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가정이고, 갑자기 금리를 또 0.5로 올리면 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그때 가봐야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많이 불안해 하실 것 같아서 영상을 이제 차트를 좀 파헤쳐 봤어요. 보시면 이때는 횡보 후에 이제 상승을 더 할 것 같아요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바로 상승할 것 같다는 말씀을 좀 못 드릴 것 같아요. 어쨌든 이때도 사실상은 횡보였고 지금도 횡보다. 너무 불안해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 오늘 PC 발표에 따라서 저희도 영상을 또 찍을 수도 있고, 여러분들도 같이 PC를 좀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좋겠고요. 주말에는 그래도 주말이니까 가족들이랑 좋은 시간 보내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